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8월 초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거나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더운 여름날 쉬지도 못하고 농성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방송국이 두 곳의 투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월 5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투쟁 현장은 세종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은 명동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입니다. 하지만 세종호텔이 노동자를 대우하는 방식은 저급입니다. 작년 말 이곳에서는 15명의 노동자가 해고됐고 오랜 시간 거리에서 투쟁 중입니다. 고진수 씨는 세종호텔 해고자입니다. 오늘도 그는 호텔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5시 반 선전전, 그리고 모교 집회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부로 해고를 당했고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하다가 법원에 이제 어이없는 가처분에 의해서 부분적 직장 폐쇄에 적용을 받아서 길거리로 이렇게 나와서 농성을 하게 된 지 얼마나 됐죠? 230일 정도 됐나 봅니다. 네. 세종호텔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수당이라든지 그런 노동자들 권리에 대한 요구들을 민주노조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계속 여기 왔었고, 코로나를 핑계로 희망퇴직 형태로 이제 꽤 많은 정규직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이참에 민주노조 자체를 그냥 완전히 이 회사에서 뽑아내자 이런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대표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을 하던 와중에 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15명에게 또 이제 해고 통보를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진짜 코로나 시기에 이 국가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당하다는 판결들을 내리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세종호텔 노조는 약 10년 전 단체 교섭이 결렬되며 38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해 투쟁에서 승리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계속 거리에 있습니다. 2011년도 복수노조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사측에 의해서 어용노조가 하나 만들어지고 노동조합 파괴에 맞서기 위해서 파업을 하게 됐었고, 세종호텔의 이제 1인 주주가 세종대학교 대양학원이라는 재단 이사회가 이 세종호텔의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주명건이라는 설립자의 장남, 그 사람이 세종호텔이라는 이 수익사업체 회장으로 들어왔고,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를 하층 구조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명건이 이 안에서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을 하락시킬 것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업을 준비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는 이 싸움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2011년 10월 달에 이제 상급단체 민주노총 서비스명을 바꾸고, 그리고 2012년 1월 달에 바로 이제 파업에 들어갔죠. 파업 들어갈 당시에 벌써 우리는 소수노조였고. 세종호텔은 한때 잘 나가는 호텔이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200명이었고 조리사만 20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호텔의 전체 직원들이 거의 한 25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의 98~8%가 다 직접 고용 정규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서울 시내 어떤 호텔들도 유지하기 힘들었던 주차장, 시설, 룸 어텐던트 이런 파트들도 다 직접 고용 정규직이었거든요. 21년 차 넘은 거의 준주방장급, 부주방장급 되는 직원들을 세종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출장 가는 그 주방 기물을 세팅하고, 그 고기 굽는 불판 들어오면 닦고, 후배 직원들이 보기에도 세종노조 있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탄압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한 거죠. 사실은 저도 나름 자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작은 호텔이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토종 호텔인 세종호텔에 다니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컸었는데, 여기에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 내 의사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 내밀면서 나가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가 자괴감도 들고. 10년 넘게 세종호텔 사측과 싸우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지만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동지들이 있어 힘을 얻습니다. 저도 동지들한테 힘을 얻죠. 왜냐면
못할 것 같던 동지가 말 한마디 힘을 준다거나 같이 해봅시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현장에서 같이 단결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손톱만큼 또 바꿀 수가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민주노조를 사수하면서 이 정리하고 처리시키고 복직할 수 있도록 많은 연대와 응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종호텔의 투쟁, 이제는 끝을 볼 때입니다. 지난 5월 화물 운송을 하던 에어필리스의 헬기가 추락해 헬기 정비사였던 박병일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에어필리스 노동자들은 실질적 소유주인 선진그룹의 사과 한마디를 듣기 위해 2달 넘게 거리에서 투쟁 중입니다. 최근에는 김포 시내에 분향소도 설치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했던 정비사 박병일 씨 가족은 박 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해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난 고 박병일 정비사. 정작 그는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선진그룹의 사죄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72일째입니다. 가족들보다도 더 얼굴을 많이 보고 더 지냈던 동료였죠. 착한 동생이었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도 믿기지도 않는 상황이고 병이라 그렇게 갑자기 갔다는 게 정말로 실감이 안 나는 어떤 상황들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직원이 일하다가 죽었는데 위로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왜 그거 자체를 안 하는지. 선진그룹의 신조란 이 회장의 어떤 생각은 노조 탄압입니다. 노조 탄압. 이게 노조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은 정말 인간의 도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고 박병일 조합원이 일하던 에어펠리스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을 하거나 산불 진화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출장을 하지만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면 주말 휴일도 없이 그냥 일해야 되고 명절도 없이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일 거고 가을부터 이듬해 이제 막 여름이 오기 전까지 이때 이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 산림에 불이 나면 사람이 진입해서 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산불을 진압하는 어떤 임무가 저희의 주된 임무예요. 동종업계에 보면은 전부 다 시스템이 없어요. 전부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특수직에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런 대형 항공사들의 어떤 임금 수준을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일방적인 근로계약서를 받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니까. 급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극비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본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당으로 들어가 있어요. 에어펠리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올해 3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근로조건에 이런 처우에 다들 뭔가를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했다가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걸 뻔히 아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어떤 조건들을 내밀어도 저희는 그동안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노동조합이라는 걸 처음 만들게 됐었죠. 한편 에어펠리스와 노조 간의 교섭도 진행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임단협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교섭을 이제 하자고 5월 첫째 주에 이제 교섭 요청을 해서 1차 교섭을 면담을 했어요. 하고 2차 교섭이 5월 16일이었어요. 그날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사측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고인에게 사죄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그냥 위로하라는 거, 그 자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래도 사측이 만약에 성의 있게 어떤 대화의 창구를 가지겠다면 저희는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에어펠리스 노조 김진호 지부장은 에어펠리스와 선진그룹에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노예 취급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얘기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꾸십시오. 점거농상, 고공농상, 장기농상.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 지금도 폭염 속에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길은 걸음으로써 만들어진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쟁해왔고 또 지금도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걸으며 만들고 있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계약을 멈추고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저임금, 중노동을 당연시하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굳세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8월 5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